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오늘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건 아니고 독서가 하기 싫은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원래 일어나면 독서할 생각이 되게 설레는데 오늘은 뭔가 하고 싶지 않고 오디오북을 해야 되나? 일단 처음 25분 동안 25분 정도 독서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고 싶으면 독서 더 하고 아니면은 나가서 산책하면서 오디오북 보고 그 다음에 작품 감상할 거 있으니까 작품 감상하다가 운동하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글로 있는 독서가 다 아니고 오디오북으로 해도 되니까 좀 뭔가 독서를 안 하면은 뭔가 하루를 안 끝낸 느낌? 좀 그래가지고 독서가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해보니까 약간 뭐랄까 머리가 멍한 게 아니면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나가고 싶은 건가. 어쨌든 일단 짧게라도 한번 해볼게요. 항상 그렇듯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아직 안 풀렸어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이고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으로 시작하고 부자의 인간관계. 좋은 것에 유머를 더하세요. 사장이고요. 재미에 관한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성공은 불가능합니다. 일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돈이 아니라 지혜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에도 꼬아주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즉, 사랑과 유머를 담은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과 유머.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 요소가 없으면 일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응원을 받는다. 사랑받는 요소.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재미가 없는 성공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극을 받아 자기도 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마음을 다지게 된다면 이게 바로 즐거운 경쟁 아니겠습니까? 황금의 패턴.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왠지 이걸 하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해보세요.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중에 성공하는 요소를 포착했음을 뜻합니다.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중에 성공하는 요소를 포착했음을 뜻합니다. 즉 모두가 추구하는 그 황금의 패턴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매번 설정을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일에서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하세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패턴을 바꾸지 말고 한동안은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되고요. 맞아요. 맞을 때 그걸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왜냐면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성장하니까요. 늘 하고 있는 일을 스스로 칭찬한다. 이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편지 쓰면서 평소에도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늘 하고 있는 일을 칭찬하고 또 칭찬해 봅시다.
속도, 새로운 것을 2배로 빨리 하세요. 새로운 것은 누구보다 빨리 해보세요. 새로운 것에는 아직 익숙한 사람이 없어서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성공도 곧 찾아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된다. 쉬지 말고. 일에 있어 운이 좋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하자. 일에 있어서는 빠른 것만으로도 합격이다. 예전에는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거 하면 좋겠는데 하고 흘려보냈는데 요즘에는 특히 독서를 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하고 그날 바로 실행해보는 걸 하고 있는 걸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하면 좋겠는데 라고 그냥 떠나보내면 나중에 분명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생각났을 때 즉시 바로 한번 실천해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하자. 받아들이는 스피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모든 정보에는 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보가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온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그때가 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빠른 것만으로도 합격, 늦는 것만으로도 실격입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실행한다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이런 생각 자체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일의 운이 모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이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집안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치워야 돼요. 어떤 장소에. 그러면 나중에 저녁에 저거 치워야지가 아니라 그때 바로 하는 거? 그게 뭐야, 그거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때 바로 하는 것과 저녁에 치워야지 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지나칠 때마다 계속 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좀 하루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중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리님? 우리가 나중이라는 그 키워드를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그때 바로, 지금 바로.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도 흘려보내지 말고 그날 바로 메모해놨다가 바로, 아니면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책을 읽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면 독서를 해야 되니까 바로 실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안에 루틴에 넣어보겠다 그러면 메모를 해두고 그날 바로 실천해보는 거죠. 진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날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좋은 거는 남게 되고 이건 별로다 싶으면은 이제 다시 루틴에서 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뼈대는 거의 이렇게 계속 동일한데 약간의 루틴이 변화되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행운을 잡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고 자신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워지고 싶으면 먼저 본인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한다. 즐거워지고 싶으면 당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할 때 기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그것으로 남을 기쁘게 할 때 기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운도 비약적으로 좋아집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항상 바로 이 순간 이 최선을 다해 자기 안의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비워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번뜩이 있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법입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내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비워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도 계속 루틴이 바뀌고 하루에 또 가지고 있는 루틴이 바뀌는 것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변화한다. 저는 조금 약간 아이린이 우리가 의문이 있었잖아요. 왜냐면은 정말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루틴을 짰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또 조금 지나면 자꾸 그걸 수정해야 되고 심지어는 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4년 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대로 운동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 운동 루틴이 바뀌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중량을 치는 걸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바뀌는 게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지? 내가 이렇게 4년을 해도 뭔가 모자란 것인가? 왜 자꾸 수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성장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내 몸에 맞는 컨디션에 맞는 또 새로운 더 나은 그런 루틴이 떠오르는 것 같다.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운동도 계속 할 테고 독서도 하고 이런 루틴을 계속 할 텐데 계속 수정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그게 좋은 거네요, 보면은. 신은 태만한 사람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력을 다하는 사람과 다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쏟아보세요. 쏟아붓고 비워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기회 같은 것들이 문득 찾아오는 때가 옵니다. 저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성공을 거머쥔 사람은 이런 자존감이 유독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행동의 별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해야만 모든 행복과 재수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몇 번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과감한 도전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좀 행복이나 기쁨을 느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조금의 수정? 그치만 항상 좀 안정된 그 상황, 예측된 상황 그런 걸 좀 더 추구하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과감한 도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세를 높이는데 행동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또 자신 안에 자존감을 항상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스스로 칭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나에게 쓰는 편지를 하면서 스스로 칭찬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항상 스스로를 칭찬해 주니까 타인으로 받은 칭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인정욕구잖아요. 그 인정욕구를 갈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내가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나에게 칭찬을 해주니까 타인이 해주는 칭찬은 뭐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인간의 욕구 중에 인정 욕구가 충족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좀 안정되는 느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아이리님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아이리님이 날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 알을 찢고 깨서 밖으로 나오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칭찬해야 합니다. 나는 말이지 훌륭해. 나는 말이지 대단해. 나는 뭐든 잘해. 나는 말이지 맞으면 꼭 성공할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도록 합시다. 자존감. 만약 나는 평범함을 넘어서서 특별해지고 싶고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상식을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꼭 새겨두고 모든 일에 적용해보세요. 부자의 인간관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상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먹으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에는 끌어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이 결국 현실로 끌려오는 것이죠. 성공하신 분들 모두 지금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옴의 법칙을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도 실제적으로 경험에서 인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당신이 오늘 느낀 것, 생각한 것은 우주로 발신됩니다. 따라서 그 일이 실제로도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 법칙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좋은 일을 끌어오고 싶다면 배에 힘을 주고 당당히 외치세요. 이 생각과 상상을 바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내가 원하는 것에 항상 주파수를 맞추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은 대처할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은 여기까지 읽고요. 오늘 새로운 책을 한번 오래간만에 읽어볼까요? 마음을 조금 다 잡는 그래서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을 시작했고 잘 모르겠어요. 오늘 놀고 싶은 건지 제 책을 읽으니까 기분이 좋기는 한데 그래도 좀 뭔가 나가고 싶은 건지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조금만 더 읽어보다가 나가면 나가고 아니면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책 읽고 그리고 나서 산책 좀 하다가 운동하고
나가버릴까 보다. 날씨도 좋은데. 아 근데 또 루틴을 안 하면은 조금 기분이. 낮은 인문학? 낮은 인문학. 이 배철우님의 책인데 이건 읽지 않았어요. 배철우님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 낮은 인문학. 잠깐만요. 목차를 보면 대강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목차. 당신은 굴밤을 가져는가? 당신의 마트는 무엇인가? 나만의 이유가 있는 삶, 일 최고의 가치, 컴패션. 생각에 대해 생각하다. 엔도 철학을 속에 돌아보는 생각의 힘. 행복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이 그들을 싸우게 했는가? 격렬했던 분노의 끝은 그래봤자 죽음. 기억. 미래를 만드는 과거,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새로운 시선이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무엇인가? 서양 문명,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프롬은 누구인가? 소유 방식과 존재 양식의 삶. 마트가 뭐죠? 마트? 마트 뜻을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재밌을 것 같아.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아, 그 서울대 교수 8분께서 이 책을 주셨어요. 배철현님이 오케이. 아, 배철현님의 부분은 어디냐면 당신의 마트는 무엇인가? 나만의 이유 있는 삶. 나의 이유 있는 삶? 저는 예전에는 정말 나의 그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엄청나게 정말 알고 싶어서 그 해답을 갖고 싶어서 갈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간단해졌어요. 거창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저는 독서를 하고 있죠. 내가 이 독서를 즐기고 있는가? 독서를 즐기면서 설레고 기쁜가? 만약에 지금 오늘 갑자기 책을 읽었는데 책이 안 읽어져요. 독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근데 원래 내가 독서는 워낙 좋아하니까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 짧은 일세 동안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임무를 깨닫고 스스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행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저는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는 반드시 절대 무조건 이런 걸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반드시 꼭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철학책을 읽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걸 꼭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긴 있네요. 운동. 일단 건강하지 않으면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책 읽는 거?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점들 중 하나는 인간만이 최선을 상정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아담, 숨, 흙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뭔데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그래서 핵심 답을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가?
그래서 최선의 삶이란 무엇인가? 죽은 자기 자신의 달란트를 알고 있었는지 신문한다고 합니다. 사후세계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를 수도 있지. 뭐 이게 꼭 죄까지 돼야 되나요? 모르고 그러면은 자신이 꼭 해야 할 일,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계속 변해요. 내가 5년 전에나 10년 전에나 나에 대해서도 변하고 계속 이렇게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철학이 변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조금 저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맡겨진 고유한 미션을 사는 행위를 소명이라 부릅니다. 고유한 미션. 꼭 고유한 미션이 있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거. 그것이 오늘은 책 읽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은 그냥 유튜브 보면서 띵가띵가 놀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고유한 미션, 뭐 삶의 의미, 삶의 목적, 소명, 좀 이렇게 거창. 예전에는 정말 이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표현 자체를. 근데 이제는 지금 현재의 나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그 순간 즐겼으면 되었다. 강아지가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자고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는데 재즈 음악을 틀어주고 내가 책을 읽으면 저렇게 코를 드르렁 드르렁 굴면서 자요. 엄청 편안한가 봐요. 그러면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강아지는 이렇게 오랫동안 책 읽는 걸 들었는데 아무것도 못할까요? 엄청 오늘 코를 많이 구는데 들리는지 모르겠네. 사람처럼 걸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그 소명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의 모습까지 바쳐 소명을 완수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우리는 위대한 혹은 혁신가라고 부릅니다. 너의 심장은 최선을 다한 심장인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철학, 예전 같았으면 이 책이 엄청나게 나에게 큰 이끌림을 주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기를.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마트 뜻이 나왔어요. 천칭의 다른 저울판에서 분동 역할을 하는 타조 깃털은 고대 이집트어로 마트라고 부릅니다. 그걸 마트라고 하네요. 마트는 일반적으로 정의 혹은 진리라고 번역되지만 본래 그것은 중용과 같은 개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어 나왔어요. 인생의 철학 중용. 와. 우리는 스스로 한 번쯤 자신의 마트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충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마트가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삶, 그 과정이 바로 도 아니겠습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구원이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우주의 명령을 깨닫고 자신에게만 맡겨진 그 마트를 이루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다만 그것에 달린 문제일 뿐입니다. 당신의 마트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서 설레고 기분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1시간 후? 나는 1시간 후에도 독서를 할 거야.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단지 통제 가능한 영역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시간을 통제해서 책을 읽음으로써 무엇인가 깨닫고 성장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 맡은 것 같아요. 이거 좋아요. 예술이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 예술적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몸을 만드는 것도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찰흙으로 내 몸을 빚어낸다고 생각을 하듯이 운동을 하는 거죠. 그 몸을.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면은 몸을 만들었을 때도 막 여러 표현을 쓰잖아요. 와, 몸 좋다, 몸 건강하다, 뭐 아니면 죽인다, 뭐 몸짱이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 제가 어떤 분에게 이제 운동할 때 들은 말인데 그 다른 어떤 말보다 그분이 정말 뭐라 그럴까 되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그 태도와 언어로 당신의 몸이 너무 아름다워요. 영어로 얘기를 했어요. 백인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충분히 내가 이 그 운동을 하면서 만든 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얼마나 시간과 그 노력을 기울였는지 꾸준하게 했는지 뭔가 좀 존중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상적인 순간을 특별한 순간, 신이 개입하는 순간으로 만드는 솜씨를 예술이라고 합니다. 예술을 뜻하는 영어 단어 art는 아주 오래된 유럽어 어글, 르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르타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의 명령들을 dharma라고 하며 개인에게 주어진 그 명령을 karma,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art란 시공간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간이 그것을 초월해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을 선택하고 추구해서 영혼을 만들려는 솜씨이며 이것을 추구하는 자를 artist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티스트는 자신의 삶의 최선을 알려고 노력하고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서슴지 않고 걸어가기에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전염시키는 일을 합니다. 네, 이 책은 이 정도로 하면 됐습니다. 강아지 코 고는 소리 들리나요? 너무 궁금해. 코를 너무 드르렁 굴고 있어요. 너무너무 드르렁 굴고 있어요, 진짜. 승화. 일단 책 읽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부분을 읽어볼까? 책을 읽을 때 끌리는 부분, 그날 끌리는 부분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검역. 오케이. 나에게 엄격한 삶? 엄격.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타인에게 친절합니다. 검역. 검역인데요. 여러가지 검역에 관한
어원이라던가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랍니다. 40일은 나 자신을 검역하는 기간입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나를 심오하게 검사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만일 나를 과거의 나로 구태의연한 나로 되돌리려는 전염병과 같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 기간은 나를 깊이 바라보는 관찰의 시간인 동시에 나를 소멸시키는 수련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40일간 자신의 스스로를 검역할 의지가 있는가? 미안해요. 죄송해요. 매일매일 검역이라기보다 그냥 성찰이죠. 성찰. 뭘 잘했는가, 뭘 잘못했는가, 이거는 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가 계속 편지를 쓰면서 하는 것 같아요. 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찰, 자기와의 대화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은 용기보다 훌륭합니다. 신중. 저는 좀 신중한 편인 것 같아요. 좀 겁이 많은 편이라.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된다. 그쵸? 저도 그래요. 하루의 마무리. 그러니까 내가 그 아침에 일어난 후 그 5시간, 그 황금 시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항상 신체적으로는 아니고 내가 가장 효율화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그 하루가 뭐 한 것 없이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5시간에서 7시간 안에 모든 루틴을 끝내고 집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몸은 진짜 신기한 게 오후가 돼야지 조금 수행 능력이 잘 나오는 거죠. 네, 그때 가장 효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운동하고. 근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뭐 할 일 하고 집에 와서 다시 루틴을 한다. 뭐 책을 읽고 나와 독서하고 독서노트 작성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그 circadian 리듬, 생체 리듬을 찾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됩니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됩니다. 아침이면 수면 상태에 들어갔던 나의 의식이 다시 돌아옵니다. 밤은 아침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맞아요. 아침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상쾌하게 보내려면 그날 또 밤이 모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루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저자는 하루를 항상 저녁이 된 후 아침이 됐다, 첫째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됩니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됩니다. 맞아요. 나는 정말 이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하루의 마무리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완성된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인스타그램 올릴 거 이미지. 요즘처럼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만 그것에 잘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아쉽습니다. 그 아쉬움을 방치하면 소울과 게으름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고 깊은 시리의 늪으로 데려갑니다. 아쉬움. 이 은은하고 조용한 저녁 내내 나는 서편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특이한 황록색 하늘을 나는 아직 응시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얼마나 공허하던지. 저 높이 있는 조각나막대 모양의 긴 구름들이 별들이 나타나자 움직이기를 포기하는구나.
이른 아침 하루 일과를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되게 거품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나는 각성을 위해 도반들과 함께 공부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또 진짜 중요해. 하루 일과를 신중하게 기획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되게 거품처럼 사라져 버린다. 맞아, 거품처럼. 진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가 루틴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루틴이 있었지만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다 기록으로 남기니까 조금 허무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냥 책 읽고 독서노트 하고 매일 하는 루틴하고 운동하고 또 이렇게 하루가 끝났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내가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면 아,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알차게 보냈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쵸? 내가 시골로 이사를 온 이유는 저녁 노을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골은 감사하게도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매일 새롭게 알려줍니다. 나는 자연을 관찰하고 관찰을 통해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나를 다시 관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연은 나에게 매일의 소중함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은 사랑을 질식시키고, 내가 흠모하는 과학은 시를 분석해 재미없게 만들며, 내가 뽐내는 생각과 감정과 감성을 억누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골 생활은 내가 어릴 적 지냈던 자연에 대한 순박한 환상이 실이나 절망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 조금씩 발견해 가는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연. 내가 배운 지식, 내가 흠모하는 과학, 그것을 분석해서 내가 뽐내는 그 생각과 감정을 억누른다. 맞아요. 자연은 이른 아침에 최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침은 하루라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이며 이른 아침의 최선의 모습. 나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니, 일찍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일찍 일어나면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져요. 내 생체 리듬에는 맞지 않은데. 어쨌든 맞는 대로 하면 되죠. 아침은 하루라는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선이며 어제 잠으로부터 나를 깨우는 시간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닌 이른 아침은 보람된 하루를 결심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제와 같이 기억에서 벗어나 흘러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아침이라는 시간. 이른 아침은 보람된 하루를 결심하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은 어제와 같이 기억에서 벗어나 흘러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아침에 오면 우리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 일어나고 소수의 인간들은 지적이며 정신적인 고향을 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지적이며 정신적인 고향을 위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방학이니까 학교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저도 지적이며 정신적인 고향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방학 너무 좋았는데 이번 달만 끝나면 방학이 끝나니까 좀 더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다음 학기 하루만 학교 가면 되니까. 그래도 학교 가는 거 싫어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남은 시간을 즐겨야죠. 아니, 어쨌든 그 소수의 인간들은 지적이며 정신적인 고양을 위해 잠에서 깨어난다. 제가 소수의 인간이네요. 그러면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만이 하루를 영적인 시를 쓰기 위해 사용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진짜 배철현님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지?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들었어요? 와우. 아침에 오면 우리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어나고, 소수의 인간들은 지적이며 정신적인 고양을 위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루를 영적인 시를 쓰기 위해 사용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아이고야, 아니 이거 지금 하이라이트 하는데 스크린이 되게 센시티브해가지고 잘 안되고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나는 오늘 감동적인 하루를 보냈는가? 어제? 오늘 지금 감동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고, 왜냐면 책 읽고 있으니까, 이 배철현님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어제도 감동적인 하루였어요.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순간에 하찮아 보이는 세부 항목까지 자신의 깊은 숙고를 통해 결정한다. 그는 자신의 삶을,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순간에 하찮아 보이는 세부 항목까지 자신의 깊은 숙고를 통해 결정한다. 이 배철우님의 책은 읽고 또 읽고 머무르고 생각하고 이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미지로 공유하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예술은 하루를 감동적으로 조각하는 수고다. 이래서 나중에 독서노트 하고요. 그는 자신의 삶을,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순간에 하찮아 보이는 그 세부 항목까지 자신의 깊은 숙고를 통해 결정한다. 아니, 책이 읽기 싫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밌네요. 자, 소로는 자신이 미안해요. 소로는 자신이 숲속으로 간 이유를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숲속으로 간 이유를 신중하게 살기 위해서. 신중은 나에게 삶의 핵심을 정면으로 질문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핵심을 정면으로 질문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의 삶의 핵심, 삶의 핵심. 집중력이 떨어졌나봐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신중이다. 내가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삶의 핵심을 정면으로 질문하고 해결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신중하다.
나는 신중하다라는 거. 나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한다. 나는 요즘에는 신중하기보다는 조금 힘을 풀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이런 걸 더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이 부분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다 신중했어요. 뭔가 신중하고 심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신중보다는 그냥 힘을 빼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가볍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진짜 이래서 책이 그때그때 나의 그 상황에 따라 읽혀지는 게 다르다라는 거 신기한 것 같죠. 신중한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deliberate의 자유라는 의미를 지닌 liberate라는 단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자유라는 거. 오케이, 하이라이트. 신중만이 내게 쌓여있는 그 허영과 허상으로부터 나를 탈출시키고 내가 원하는 그 자유의 여신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신중은 행복한 삶의 열쇠이며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삶의 도전을 용감하게 응전하도록 독려한다. 이런 표현이요. 응전하도록 독려한다.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기에 삶은 나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나는 오늘 활기차게 나의 회의에 오를 것인가? 회가 뭐죠? 회? 그때 나는 무엇을 외칠 것인가? 뭔가 산에서 외치는 그런 것인가 봐요. 근데 지금의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한 1년 전 아니면 2년 전에 읽었는데, 그때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 신중이라는 부분. 이 신중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것이 아니라 허영과 허상으로부터 탈출시키고 내가 원하는 자기 여신을 조금씩 보여준다. 행복한 삶의 열쇠다. 그래서 신중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인간상 그 자체도 조금 무게가 있고 진중하고 막 이런 단어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지금 삶의 철학,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 신중함이나 좀 진중함 이런 것보다는 뭔가 가볍게 힘을 빼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아동바동하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르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또 이 책을 내가 한 2년 지나서 읽으면 또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금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독서노트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커피만 마셨거든요. 오늘 좀 공복 운동을 해서 지방을 조금 태울까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려면 최대한 빨리 운동하러 가면 되는데, 일단은 독서는 여기까지 하고 루틴을 마치고 운동하고 공복 운동하면 될 것 같아요. 공복 운동해서 지방 좀 태우고, 오늘 좀 지방을 태우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디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너무너무 수고했어요.